자, 소방시설 도시기호 중 관이음새의 도시기호이다.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6가지의 도시기호가 나와 있죠. 그중에 하나씩 정확히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기호부터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의 특징이 자,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꺾여 있죠. 예, 직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90도 엘보를 나타내주는 도시기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90도 엘보가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자, 거꾸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T자. 그래서 이거는 분류.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그죠? 이렇게 분류되는 거죠, 분류. 그래서 이거를 T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T자. 그래서 명칭은 T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 십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칭 그대로 크로스. 정답은 크로스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서로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교차.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관끼리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유니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니온 또는 뭐 유니언 다 됩니다.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유니온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니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니온 또는 유니언. 그다음 5번. 자, 다섯 번째는 이게 배관인데 배관 끝부분에 이렇게 자,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이건 이제 빗물 같은 게 안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예요. 뚜껑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캡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6번은 뭐냐? 이것도 이제 배관 끝부분 이렇게 설치해 준 건데 이것은 이제 맹플랜지라는 도시 기호인 거죠. 정답은 맹플랜지라고 정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화면에 보이시는 6가지의 도시 기호에 맞는 명칭 6가지를 정확히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갑식 ABC 분말 수화기의 그림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게 보시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게 수화기, 분말 수화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ABC 분말 수화기 같은 경우는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수화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화기 있죠. 분말 수화기. 그것이 바로 ABC 분말 수화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A부터 D에 각 명칭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말 수화기의 자, 그림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각각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분말 수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있죠. 바로 안전핀을 뽑는 거죠. 안전핀을 뽑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안전핀입니다. 안전핀. 자, 안전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B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분말 수화기의 손잡이죠. 손잡이를 꽉 눌러야 나오는 거죠. 눌러야. 그래서 B는 손잡이. 자, 그리고 C는 이제 분말이 나오게 되는 노즐. C를 자, 노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D는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이 분말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이폰관. 사이폰관. 이렇게 해서 A부터 D까지 해당하는 각 부의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소화의 주체가 되는 소화작용 3가지를 적으시오. 자, ABC 분말 수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화작용 3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첫 번째로 질식. 그렇죠? 질식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질식. 두 번째는 냉각작용, 냉각작용. 그리고 세 번째, 부촉매. 그렇죠? 부촉매 작용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화의 주체가 되는 소화작용 3가지, 질식, 냉각, 부촉매 이렇게 3가지 작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2가지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다음 보기 중 A와 B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적으시오. 자, 지금 이제 보기 보시면은 이제 문화재, 의료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지금 4가지 시설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자,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 나와 있는데 자, 그거에 맞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인 것은 바로 이 중에서 문화재, 문화재와 그리고 의료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인 것은 보기 중에서 문화재와 의료시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인 것은 나머지 두 개입니다. 창고시설과 판매시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A, B에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자, 대형 소화기일 경우에 기준에 대해 적으시오. 대형 소화기. 그래서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일단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20m마다죠. 그런데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바로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관의 길이가 10m이고 내경이 150mm인 직관에서 대기 중으로 물이 방출되고 있다. 유량이 초당 0.03 세제곱미터일 때 이때 직관의 손실 수두를 구하시오. 단 직관의 마찰 손실 계수는 0.015이고 달시 바이스바헤식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달시 바이스바헤식을 알고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달시 바이스바헤식에서 자, 직관의 마찰 손실 수도 H는 EGD분의 FL V제곱이죠. 이게 바로 달시 바이스바헤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게 있죠? 바로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V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Q는 AV니까 Q는 AV. 자, 그럼 먼저 유량부터 보실게요. 유량. 자, 유량이 초당 0.03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0.03 세제곱미터 퍼 세크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배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배관의 내경이 150mm라고 했어요. 150mm 그러니까 0.15m죠. 0.15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유속은 대략적으로 1.7 정도가 나옵니다. 1.7 미터 퍼 세크 나오고요. 여기서 구했던 이 유속을 이 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그 다음 T는 이제 내경이죠. 150mm니까 0.15m. 자, 그 다음 F는 관 마찰 개수입니다. 마찰 개수가 0.015라고 나왔네요. 0.015 곱하기 자, L은 직관의 길이입니다.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길이는 10m. 10m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1.7의 제곱으로.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직관의 손실 수도는 대략적으로 0.15 정도가 나오네요. 정답은 0.15m가 직관의 손실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주차장의 일부이다. 이곳에 포소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헤드에서의 방출되는 포 수용액은 분당 72리터, 그리고 말단 포 헤드에서 측정된 게이지 압력은 0.3 메가파스칼이고 물의 비중량은 10kN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B는 T로 분리되기 전이다. 그리고 관 부속품에 대한 손실 수도는 다음 표의 조건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시면 자, B의 게이지 압력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5째짜리까지 구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짜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이제 풀려면 자,
자, 여기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이게 말단 헤드죠, 말단. 여기가 말단 포 헤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 B 헤드, 여기는 A 헤드, B 헤드죠. 그래서 여기가 B 헤드고요. 이제 여기가 A 헤드가 되는 거죠. 말단 헤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B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B가 T로 분리되기 전이라고 했죠. 이제 T가 여기가 T인데 분리되기 전이니까 이쯤이라 할게요. 가까운 부분. 정확히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예, B라고 하죠, 여기가. 네, 이렇게 했을 때 B에서의 게이지 압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압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A 헤드, 말단 헤드에서의 게이지 압력에다가 이 구간에서의 뭘 구해주면 돼요?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 어떠한 관 부속품들이 사용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90도로 꺾였죠. 90도로 꺾인 부분에서 90도 엘보가 한 개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T자. T죠, T. T 썼죠? 여기가 분류-T입니다, 분류-T. 네, 분류-T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의 연결 부분이 여기서 뭘 사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의 연결 부분. 여기서 바로 레듀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레듀서. 여기서 레듀서 똑같아요. 레듀서 두 개를 사용한 겁니다. 사용된 부속품이.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냐면 관의 직관의 길이. 자, 직관의 길이가 지금 여기 보면 L이죠, L. L로 써 있죠? 근데 이 L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10미터예요. 그래서 총 등가 길이를 구하면 구해주면 자, 먼저 직관의 길이 있죠. 직관의 길이가 10m예요. 직관의 길이 10m. 그다음 90도 엘보 0.6m죠. 0.6m. 그 다음에 분류-T가 1.5m고요. 1.5m. 그 다음에 레듀서 한 개가 0.3이죠. 한 개가 0.3m예요. 자, 두 개 썼죠? 두 개 썼으니까 0.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자, 총 등가 길이가 몇 미터냐? 예, 더해주시면 12.7m가 됩니다. 12.7m. 자, 이게 총 등가 길이에요. 총 등가 길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손실 압력이죠. 손실 수도죠. 손실 압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m당 손실 수도가 얼마래요? 0.394m예요. 1m당. 그러니까 여기서 총 등가 길이가 12.7m니까 여기서 이제 손실 수도를 구할 수가 있죠. 손실 수도는 얼마가 돼요? 총 등가 길이 12.7m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1m당 손실 수도니까 0.394를 곱해주는 거죠. 맞나요? 1m당 손실 수도를 구하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손실 수도가 얼마냐? 5.0038 나옵니다. 5.0038m입니다. 이게 바로 손실 수도예요. 손실 수도. 네. 자, 이제 뭘 구할 거냐? 자, B의 게이지 압력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게이지 압력. 자, 보세요. 이 B 지점의 게이지 압력은 여기 말단 헤드에서의 그 방출되는 압력 있죠? 0.3MPa. 이 0.3MPa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뭘 더해주면 돼요? 여기 있죠? 손실수도. 예, 손실수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더해주는 거죠. 압력을.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물의 비중량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이 물의 비중량을 이용해서 이 손실수도를 손실 압력으로 바꿀 거예요. 자, 어떤 공식이 있었냐? P는 감마 H라는 거 있었죠. P는 감마 H. 그래서 물의 비중량에다가 여기다 손실 수도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손실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잘 보세요. 이제 5.0038이죠. 수도가. 여기 H에다가 5.0038을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P는 여기 계산하는 거예요. 10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뭘 곱한다고요? 손실 수두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5.0038m를 곱해줘요. 자,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잘 보세요. 50.038 나오죠?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어떤 단위예요? 바로 압력의 단위인 킬로 파스칼인 거죠? 킬로파스칼. 그런데 여기서 B의 게이지 압력의 단위가 뭐예요?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 50.038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메가는 10의 6승이죠. 킬로는 10의 3승이죠. 그럼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바꾸면 얼마가 돼요? 0.050038이 돼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거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여기 반올림. 반올림 해야 되겠죠?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돼요, 안 돼요? 반올림? 반올림? 안 되죠? 반올림 안 되잖아요. 반올림 안 되니까 0.05가 되는 거예요. 반올림 안 되니까 0.05 메가파스칼이 되죠, 이렇게. 그럼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0.35 메가파스칼로 나옵니다.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B 지점에서의 게이지 압력입니다. 얼마? 0.35 메가파스칼. 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먼저 구했고요. 다음 2번. BC의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시오. 포 수용액 양을 구해보래요. 자, 보세요. 지우고. 자, 이제 어디를 구할 거냐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A 헤드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B 헤드입니다. B 헤드. 이게 B 헤드, 여기가 A 헤드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헤드에서의 방출되는 포 수용액이 분당 72리터라고 했죠. 이거 여기로 방출되는 포 수용액이 분당 72리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C 구간, BC.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B 지점이고요. 이제 여기가 C 지점이라고 하죠. C 지점. 이렇게. 그럼 BC 구간에서의 포 수용액 양을 구해보래요. 이 구간에서의.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요 A 헤드를 통해서 분당 72리터가 이렇게 방사되고 있죠. 그러면은 요 B 헤드로 방사되는 양만 구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양을 뭐 해주면 합해주면 이쪽으로 흐르는 포 수용액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요. A 헤드에서의 방사되는 양이 요만큼이고 그러면은 이 B 헤드로 방사되는 양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두 개 합친 게 이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B 헤드에서의 방사량을 구하려면 자, 먼저 무엇을 구해줘야 되냐? 방출 개수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있었죠. Q는 K 루트 CP.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K 값을. 자, 지금 A에서의 방출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0.3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 K는 루트 CP 분의 이제 Q가 되겠죠, 이렇게. 자,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10 곱하기, 자, P가 0.3인 거예요. 0.3 메가파스칼 분의 Q는 여기 있죠. 72리터 퍼 미닛. 72리터 퍼 미닛.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대략 41.57 나오네요. 41.57입니다. 그러니까 방출 개수가 41.57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구할 수가 있냐? 요 B 헤드에서의 방출량을 구할 수가 있죠. B 헤드에서의 방출량. B 헤드에서의 방출량. 동그라미 하면 좀 그러네요. 그냥 QB로 할게요. B 헤드에서의 방출량이에요. 자, K 곱하기 루트 CP죠?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 41.57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P가 얼마냐? 우리 아까 1번에서 구했죠? 1번에서 구했잖아요. 얼마 나왔어요? 0.35 메가파스칼. 그죠? 0.35 메가파스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77.77이 나옵니다. 단위는 리터 퍼 미닛. 자, 그러니까 요 B 헤드에서 77.77리터 퍼 미닛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요 BC 구간에서의
포 수용액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 149.77입니다. 149.77 리터 퍼 미닛. 이렇게 해서 BC 구간에서의 포 수용액 양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건물의 재현 설비를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설치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면 보시면 총 6개의 소문항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그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 Q는 자,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이 지금 360이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 주냐면은 바로 1세제곱미터 퍼 자, 제곱미터 미닛. 이걸 곱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1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미닛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아워죠.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인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분당으로 나와 있죠? 분당.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자,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 줄 거냐면은 60을 곱하셔야 돼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60 미닛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래서 60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21,600이 나옵니다. 21,600이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은 21,6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배출기의 배출측 덕트가 사각형이고 높이가 500mm일 때 폭을 계산하시오. 자, 배출기의 배출측 덕트가 뭐라고요? 덕트 단면적이 이렇게 자,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단면적이. 그럼 덕트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그때 높이가 500mm래요. 근데 지금 폭을 물어봤는데 폭의 단위가 미터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높이도 자, 미터로 환산하실 거예요. 환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높이가 0.5m인 거죠. 0.5m. 자, 그러면은 이 덕트의 폭을 알려면 이 덕트의 단면적을 알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면적. 그렇죠? 그래서 폭이랑 높이를 곱하면 단면적이 나오니까. 그 단면적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단면적. 자, 그럼 단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 덕트를 통해서 자, 여기를 지나가는 자, 풍량. 자, 풍량이 얼마가 되겠냐? 지금 아까 1번에서 구했던 게 21,6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풍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 세제곱미터 퍼 세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1시간이 몇 초예요? 1시간이 3,600초입니다. 3,600초니까 21,600을 3,6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얼마 나오냐? 풍량이 6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요. 풍량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배출기의 자, 배출측이라고 했죠? 흡입측이 아니라 배출측이에요. 그 배출측 통도 안의 풍속이 얼마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얼마예요? 20m/s 이하죠. 20m/s. 그러면 자,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 이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덕트의 단면적. 그럼 단면적은 풍량을 무엇으로 나누면 돼요? 풍속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Q는 AV니까. 그죠? 그럼 풍량은 6 세제곱미터/s고요. 풍속은 얼마라고요? 배출축이니까 20m/s 이하라고요. 그래서 20m/s로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단면적이 얼마 나오냐? 단면적이 0.3 제곱미터가 돼요. 단면적. 여기의 면적이 0.3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폭은 단면적을 높이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폭을 여기를 이제 뭐로 놓을까요? H? W. 예. W 놓을게요. 자, W는 자, 면적을 높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이로. 그러면 면적이 0.3제곱미터고요. 높이가 0.5m니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 0.6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덕트가 사각형일 경우에는 이 폭의 길이가 몇 미터다? 0.6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0.6m. 자, 그다음 세 번째. 배출기의 배출축 덕트가 원형일 경우. 자, 원형일 경우 안찌름을 계산하시오. 원형.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원형. 덕트가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이 0.3인 거예요. 그때 이 덕트의 직경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원의 넓이. 자, 보세요. 원의 넓이는 자,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맞나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D값. 이 D를 알고 싶은 거예요. D를. 그럼 식을 좀 변형해보죠. 변형. 자, 변형을 해보면 D는 파이 분의 4A에다가 뭘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파이 분의 4 곱하기 자, 면적이 얼마라고요? 0.3제곱미터라고요. 0.3제곱미터.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하시면 직경. 자, 직경은 얼마 나오냐? 대략 지금 이거를 계산하면 단위가 뭘로 나와요? 단위가 미터로 나오겠죠, 미터? 근데 지금 여기는 안찌름을 밀리미터로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은 1000이라는 값을 곱할 거예요. 그래야 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뀌니까. 그래서 1000을 먼저 곱해 주시게 되면 네, 이 값은 618.04가 나옵니다. 618.04 이제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1000을 곱했으니까. 예? 여기서 정답은 618.04가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예상 재현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죠? 몇 미터 이하예요? 그렇죠. 10m 이내죠. 이하. 10m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m 이하 수평거리. 5번. 배출기의 전동력을 계산하시오. 전동력. 자, 전동력입니다. 이거는 지금 물을 흡입하는 펌프가 아니라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예요, 송풍기. 다르게 좀 구하셔야 돼요. P는 자, 102 곱하기 60 곱하기 2타분의 PT 곱하기 Q 곱하기 K죠. 이게 송풍기의 동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송풍기. 그럼 대입을 좀 해볼게요. 102 곱하기 60 곱하기 자, 효율이 지금 효율 나왔죠? 예, 효율이 60% 나왔네요. 60%니까 0.6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PT는 전압인데 소요 전압이 45래요. 미리 아쿠아. 그죠? 그럼 45 미리 아쿠아 대입하시고요. 그다음 풍량. 자, 여기서 풍량은 뭐냐면 풍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에요. 미닛입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1번 문항에서 시간당 21,600 나왔잖아요. 자, 1시간이 60분이니까 이 값을 60으로 나누면 돼요. 60으로 나눠주면 360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360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거죠. 그죠? 미닛. 그리고 전달계수. 전달계수가 1.1이래요. 1.1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동력은 4.85 정도가 나오네요. 4.85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6번 공기 유입구의 배출량을 구하시오. 자, 공기 유입구의 배출량입니다. 공기 유입구의 배출량. 자, 여기 보실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유입구의
자, 배출량을 구할 건데 지금 단위를 보시면은 세제곱미터/s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공기 유입구에 뭐가 나왔어요? 풍속. 풍속 나왔죠. 그러면은 공기 유입구의 배출량을 Q라고 놨을 때 Q는 A 곱하기 V잖아요, V.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공기 유입구의 풍속이 나왔어요. 5m/s로. 그러면 뭘 구해주면 돼요? 공기 유입구의 면적을 알면 배출량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A의 값을 구할 거예요. 공기 유입구의 면적을 이제 구할 겁니다. 면적. 자, 그런데 그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르면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예상 제한구역 배출량 분당 1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다? 35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35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지금 배출량. 자, 예상 제한구역의 배출량 아까 얼마 나왔었냐면은 배출량이 분당 363제곱미터 나왔죠. 이거 나왔죠?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얼마를 곱해주냐? 바로 35제곱센티미터를 곱한다고요. 35제곱센티미터를. 네,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35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12,600이 나와요. 12,600. 단위가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곱미터. 그래서 이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자, 1미터가 환산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1미터가 얼마예요? 10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제곱미터는 얼마가 돼요?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반대로 1제곱센티미터는 몇 제곱미터냐? 얼마가 되겠어요? 이걸 바꿔주면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 얼마 곱해준다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로 바뀌냐? 1.26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 얼마냐? 1.26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기 유입구의 배출량 Q는 면적에다가 1.26 제곱미터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풍속 5m/s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Q는 AV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 대략 6.3 정도 나오네요. 6.3 세제곱미터/s. 자, 이렇게 해서 공기 유입구의 배출량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수거 설비가 오작동하여 45kg인 약재 용기 5병이 최적 250세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모두 방출되었다. 이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필요한 전체 약재량을 구하시오. 단 온도는 20도씨이고 CO2의 분자량은 44, 기체 상수는 8.3143이고 표준 대기압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필요한 전체 약재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약재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식을 쓰냐? 바로 여기 이제 기체 상수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시면 돼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PV는 M분의 WRT.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어떠한 값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죠. 전체 약재량인 요 W. 요 W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약재량 구하는 거니까 W는 RT분의 PVM. 자,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RT분의 PVM.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체 상수입니다. R값 8.3143. 자, 단위까지 써볼게요.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자,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T는 절대 온도죠. 그런데 지금 온도가 몇 도씨라고 했어요? 온도가 20도씨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입해요? 273 플러스 섭씨 온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라고 하는 거는 압력인데 지금 표준 대기압 상태라고 했죠? 대기압 상태. 그래서 여기는 1기압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체 상수의 단위를 잘 보시면 여기 킬로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101.325 그리고 킬로파스칼로 놓으면 되겠죠. 이게 뭔데요? 이게 1기압. 그죠? 1기압. 근데 만약에 이 기체 상수의 단위가 ATM으로 나왔으면 여기를 1ATM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곱하기 다음 최적이 얼마예요? 최적이 250 나왔죠. 250 세제곱미터고요. 자, 그리고 M은 분자량이죠. 분자량. 자, 분자량이니까 44 kg per 킬로몰이 되겠네요. 단위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먼저 단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위를 설명드릴 건데, 자, 여기서 이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뭐랑 같아요? 킬로파스칼의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킬로줄은 또 어떤 단위랑 같아요? 킬로줄은 자, 줄이라고 하는 게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인 거잖아요. 뉴턴 곱하기 미터. 그래서 이 킬로줄은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야 단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남는 거는 요 킬로그램밖에 안 남아요. 다 약분돼 버리고 요것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 값 숫자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얼마가 나오냐? 457.53이 나오네요. 457.53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체 약재량은 얼마다? 457.53 킬로그램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